안녕하십니까? 블루버드 IT에서 판매하는 라즈베리파이 교육 키트를 위한 홍보 영상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와 프로그래밍으로 파이썬, 또 자바, 또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즈베리파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지원하고요. 특별히 저희는 파이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라즈베리 파이 위에 올라간 라즈비안 OS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또 하드웨어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언어입니다. 일단 파이썬은 C 언어로 작성한 이 프로그램처럼 파이썬도 컴파일을 하면 동일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고요. 기계 언어로 컴파일 안 해도 파이썬 가상 머신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파이썬 가상 머신, 그래서 PVM, 파이썬 버추얼 머신으로 이렇게 넘겨서 실행한다 해서 가상 머신 위에 올린다 라고 말합니다. 자바도 동일합니다. 자바 VM으로 올려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자바하고 프로그램 이름을 넣고요.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파이썬은 파일 소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제 소스 코딩을 하게 되죠. 파일명을 파일 이름하고 .py 이렇게 해서 파이썬의 py 앞부분을 넣어서 이런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명 .c 이렇게 하겠죠. C++ 이면 파일명 .cpp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 언어의 중간 정도 되는 코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계 언어는 우리 인간들이 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해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코딩하기 어렵죠. 대신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컴파일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가상 머신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형태를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이썬도 꽤 많은 곳에서 또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스크립트 형태 정도로 생각하고 파이썬을 프로그램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엔지니어 분들도 파이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도 쓰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또 기타 파이썬은 이 패키지 형태로 해서 라이브러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용 프로그램 라이브러리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당연히 다른 플랫폼에서도 똑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잘 하려면 라이브러리들을 얼마나 잘 쓰느냐 중요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내장 자료형으로, 또 내장 함수, 내장 상수, 내장 예외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라즈비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사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python.org로 가시면 파이썬 사이트가 있고 요즘 나오는 스테이블 커런트 버전은 한 파이썬 3.7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 그러니까 파이썬 3하고 3점대하고 파이썬 2점대하고는 조금 많은 좀 메이저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썬 2점대, 파이썬 3점대로 이렇게 나눠서 소스가 구분되고요. 당연히 파이썬 2에서는 되는데 3에서는 웬만큼 다 됩니다. 반대는 당연히 안 되겠죠. 파이썬 3에서는 되는데 파이썬 2에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둘 다 호환이 좀 잘 안 된다 라고 보시고 코딩 하시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파이썬 3점대로 3.7로 코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파이썬이 객체 지향 언어다. 하지만 절차형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객체 지향, 예, 오브젝트 단위로 이제 묶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클래스화 돼서 클래스 처리하고 상속한다든지 기타 뭐 이런 기본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절차형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절차형이라면 예전 같은 경우라면 이제 뭐 절차 단위라면 코볼이라든가 좀 오래된 프로그램도 있겠고, C도 뭐 이렇게도 쓸 수도 있겠죠.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절차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메시지를 통한 여러 객체들을 연계시켜서 전체 기능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특별히 이제 이 몇 가지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절차형 그런 프로그램으로 얘기하는데요. 큰 프로그램들 할 때는 아무래도 객체 지향적인 부분들, 또 그 프로젝트에 맞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파이썬은 어떻게 코딩을 할까요? 파이썬은 이렇게 들여쓰기로 많이 씁니다. 들여쓰기로. 우리가 키보드로 보면 이제 탭이라고, 키보드 왼쪽 맨 왼쪽에서 위에서 세 번째 정도에 탭이라고 있죠. TAB. 이 탭을 가지고서 요 들여쓰기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이제 if 조건절 그 다음 안에 정속되는 부분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들여쓰기로 파이썬은 구분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이 파이썬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들여쓰기를 잘못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컴파일할 때 또는 실행할 때, 아니면 또 IDE 같은 개발 환경에서는 바로 에러가 나오게 되겠고요. 특별히 들여쓰기 할 때 제가 아까 탭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탭은 보통 이제 그 에디터에서 탭을 하게 되면은 뭐 4칸 정도 아니면 8칸 정도 이렇게 보통은 설정을 해 놓고요. 탭 누르면 정확하게 그만큼씩 이동을 하거든요. 들여쓰기가 들어가니까 한눈에 알아보기 좋고, 또 좀 속도도 빠르겠죠. 만약에 4칸을 스페이스 4번 치는 거 계속 하다 보면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이제 3번 치는 경우도 있겠고 또 5번 치는 경우도 있겠고, 이래도 에러 납니다.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탭으로 통일시키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 중에 특별히 코딩을 하다 보니까 탭으로 한 번 하면은 4칸이 가죠. 빈칸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빈칸 스페이스를 4번 쳐가지고서 눈으로 봐서는 동일하게 들여쓰기가 요만큼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봤더니 어떤 경우는 어떤 라인은 탭 한 번 쳤고 어떤 라인은 스페이스 4번을 친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컴파일 에러가 나는데 눈으로 보기는 꽤 쉽지 않은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는 탭으로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파이썬은 이렇게 중괄호가 없어요. 이런 대괄호, 중괄호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 다 들여쓰기를 하는 거죠. 제가 들여쓰기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여쓰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제 다른 뭐 자바라든가 아니면 C++이라든가 뭐 C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대괄호들을 쓰고요. 대괄호는 너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도 들여쓰기를 사실 합니다. 이해하기 좋게요. 대신에 들여쓰기를 이제 탭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칸, 어떤 경우는 4칸 뭐 이렇게 조금씩 들여쓰기를 파이썬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무시하니까요. 거기는 중괄호 뭐 이런 것들로만 구분하니까. 그래도 이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를 합니다. 근데 아예 파이썬은 그거의 좋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중괄호 없애버리고 들여쓰기로만 이런 구분을 한다는 거죠.
네, 제가 파이썬 버전은 2.x, 2점대와 3.x, 3점대 버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개발 환경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이제 IDE 개발 환경을 파이썬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런 개발 환경들을 제공하죠. 안 하더라도 이제 범용적으로 본다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그런 에디터들도 있겠고요. 이게 또 같이 연계해서 개발 환경으로 쓰기 참 좋은 그런 에디터이죠. 또 무료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고전적으로는 이제 리눅스, 유닉스 이런 쪽에서 개발을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은 VI를 많이 쓰죠. VI 에디터. VI 에디터는 텍스트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주 입문하시는 어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모장을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어렵겠지만 코딩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메모장으로 하는 거는 아주 권하지 않고요. 이런 ID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개발 환경으로 처음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ID는 저희 라즈베리 파이 안에 OS 라즈비 안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겠고요. 제가 이제 유료로 교육을 진행할 테인데 이때 실제적으로 잘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봅니다. 예, 프로그램에서 토니 파이썬 아이디를 선택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화면들을 보시죠. 이런 화면들이 나오겠고요. 여기가 에디터가 되겠고, 여기 에디터 되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파이썬 에디트 ID를 사용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까로 3개 뒤에 프로그램을 쭉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음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형태를 좀 많이 권해드리겠고요. 특별히 이제 파이썬의 프로그램 작성 규칙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은 영문 그리고 숫자, 기호만 사용해야 됩니다. 특수문자는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수문자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특수문자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거의 코딩에서는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샵 같은 경우는 이제 코멘트 때문에 이제 코멘트용으로 이제 샵을 좀 많이 쓰고요. 그래서 파일명도 영문 숫자 기호도 뭐 웬만하시면 언더바나 뭐 하이펀 중간 그 정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정도의 영문하고 숫자 언더바 이 정도만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문장 시작에 뭐 입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백을 입력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들여쓰기에 필요한 부분은 또 별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런 공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성 규칙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빈 줄이 있는 거 줄바꿈한 거죠.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이 코딩한 요 프로그램 소스를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하고 코딩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읽기 쉬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소스만 봐도 설명이 필요 없게 변수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읽기 쉽게 잘 입력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수명 쓴다든지 그다음에 클래스명, 그다음에 함수, 멤버 함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주석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샵을 이렇게 맨 앞부분에 놓으면 그 샵부터 다음 끝까지 그 줄에 대해서는 다 주석 처리, 코멘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파이썬 3부터는 이제 UTF-8이기 때문에 한글을 주석에다가 막 넣으셔도 되고요. 파이썬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부분에다가 이제 코딩 UTF-8 입력해 놓으면 한글을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긴 줄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공통적으로 백슬래시 입력하면 줄바꿈을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는 그닥 깔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좀 어렵겠죠. 가능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 프로그램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프로그래밍 기본적인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이제 뭐 오퍼레이터처럼 입력하는 걸 빨리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로직을 잘 계산하고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코더 뭐 입력하는 그런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용어를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업무도 이해해야 되고 다음에 어떤 인풋이 어떤 아웃풋이 어떤 절차적으로 또 기타 어떤 변수들이 어떤 어, 대응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업무도 알아야 되고 또 기본적인 IT 전반적인 지식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씩 하나씩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컴퓨터는 최소 단위가 처리하는 최소 단위가 비트죠. 다른 말로 0과 1입니다. 그래서 1비트는 0 또는 1만 있는 거죠. 0과 1만 있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MBT 데이터면 이 n가지 정보가 된다. 4비트 뭐 간단하게 이제 1바이트가 8비트니까요. 비트 8기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8승이 되겠죠. 그럼 25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바이트가 이제 메모리 용량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이제 어떤 정수나 문자 이런 모든 것도 다 이런 비트 단위, 예. 그다음에 바이트 단위로 정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데이터 단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료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16비트냐, 32비트냐, 뭐 64비트냐에 따라서 어떤 컴퓨터는 이제 인티저, int가 인티저의 줄임말이겠죠. 인티저형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6비트면 16비트, 2의 16승이 되겠죠. 에 만큼의 크기가 나올 텐데 64비트는 2의 64승이 되겠죠. 굉장히 큰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비트를 이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데 따라서 어떤 데이터의 크기들이 결정된다는 걸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인티저형을 32비트로 정의해 놨습니다.
뭐 비트에 대한 좀 더 이해가 0과 1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신호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0이냐, 1이냐. 전류가 안 흐르느냐, 전류가 흐르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전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좀 다르게 이해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2의 8승이죠. 그랬더니 0부터 255. 다 0이면 0이겠죠. 다 1이면 255겠죠. 그래서 다 1인 경우, 다음에 다 0인 경우까지 하니까 256이 된다는 거죠. 개수가 이렇게 많이 1바이트가 이만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더 이해되시나요?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A, B, C, D라고 하는 게 있죠. 사실은 이제 값이 정해져 있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해볼게요. A를 0으로 하고요. B를 1로 하고 C를 우리가 말하는 3으로 하고 예. 요렇게 그다음에 D는 4로 하고 이렇게 정의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A를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0이 되는 거죠. 0으로 넣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은 A다. 그다음에 1이면 B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C면 3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되겠죠. 예. 요거 1. 다음에 요거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의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아스키 코드냐, UTF-8도 마찬가지고 얼마큼 할 거냐에 대한 그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진수, 이진수, 십진수, 십육진수 이런 부분들은 뭐 학교 시절에 많이 배워 보셨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이진수가 0이고 신입준수가 0부터 쭉 해서 F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말은 십진수로 보면 이제 F가 15가 되겠죠. 0부터 15까지니까 16개. 그래서 16준수는 이렇게 F까지 나오는 거고 다음에 이제 숫자 우리 10진수로 16인 경우는 16진수에서는 1, 0가 되겠죠. 2진수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연산. 논리연산은 이제 and냐, or냐, not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true, false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논리고 and 조건이다라고 한다면 true일 경우 true이고 이 경우만 true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false인. 논리 합은 오화 조건이니까 더하기죠.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입니다. true가 없으니까 false인 경우는 false인 거죠. 부정은 뭘까요? true가 true이면 false고 false이면 true이고 요 세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서 논리 연산이 처리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true, false를 우리는 이제 자료용을 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예전에는 이제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다라고도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true다, false다 이렇게 아예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코드에서요. 비트 연산 부분은 아까 저희가 뭐 비트 단위 1바이트가 8비트니까 비트 단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비트로 처리한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교육할 때 실습하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뭐 나오네요 이렇게요. 옆으로 이제 한 칸 쉬프트 하기도 하고요. 두 값을 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트로 직접 비트 단위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연산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비트 연산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 여기 이렇게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코딩은 UTF-8 코드를 쓰겠다는 거고요. 요즘은 다 UTF-8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거고요. TK라는 이름으로 에일리엇을 하나 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2 버전일 경우에는 이제 요걸 쓰고 3 버전일 땐 이걸 요렇게 쓴다. 이게 T 대문자가 좀 바뀌었네요. 3으로. 예, 이렇게 요건 주석 처리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음, 이 TK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일단 라이브러리를 비슷하게 씁니다.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 이렇게 요 패키지를 임포트 했으니까 이제 TK란 이름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인스턴스를 뭐 생성하고요. TK라고 하는 거에서 이건 루트로 만들었습니다. 인스턴스가 루트가 되겠죠. 레이블을 생성하고요. TK에 레이블로 요 만든 생성한 인스턴스 루트를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텍스트는 헬로 월드로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요 레이블 안에다 이제 값을 넣어준 거죠. 그걸 이제 레이블이 나왔고 라이브를 이제 배치를 하고요. 팩으로 다음에 이제 메인 루프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GUI가 나오겠습니다. 이걸 좀 더 길게 늘리면 우리가 흔히 윈도우에 볼 때 그 창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나오겠습니다. 헬로 월드는 이제 프로그램 맨 처음에 개발하고 뭐라고 할까 하다가 헬로 월드를 쳐야지라고 이제 보여야지라고 시작이 돼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할 때는 헬로 월드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네, 라즈베리 파이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제 라즈비안 OS 안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입문을 하시고 프로그램의 세계에 오셔서 여러분의 창의력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를 한번 접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개발 능력을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또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블루버드 IT에서는 이러한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주는 육성하는데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라즈베리 파이 교육용 키트는 네이버 쇼핑에서 블루버드 IT 검색하시고 여기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로봇 코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료이고요. 강사는 권영일 교수님, 경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과 교수님이신 권영일 교수님이 강사로 직강하겠습니다. 교육 일정은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